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근 상공에 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득실득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이 F-15K 전투기는 대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기인데 지금 서울 인근에서 계속 비행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취재원이 단독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들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 버전입니다. K9A2, 기존 K9과는 완전히 다른 전면 재설계한 버전인데 이게 지금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여러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국 방산 정시회에 실기체를 출품시켰습니다. 이 K9A2 영국 자주포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점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갔죠. 그런데 김정은의 동선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정이 거의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앞으로 움직이는 곳들을 보면서 왜 여기를 가고 여기 가서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무기가 거래가 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북방 경제 포럼을 계기로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 장소가 국경 인근이 아닌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회담 일정은 9월 13일로 잡혔는데 우주기술은 물론 전투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용 장갑열차를 타고 9월 12일 새벽 러시아 영내에 진입했으며 국경에 있는 하산역에서 환영 행사를 마친 뒤 아무르주가 있는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1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탄 장갑열차는 9월 10일 오후 평양을 출발해 12일 새벽 국경을 통과해 하산역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가진 뒤 우스리스크에서 기관사를 교체하고 아무르주가 있는 북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열차는 우스리스크에서 약 1,500km를 달려 9월 13일 정상회담 장소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푸틴 역시 13일 항공편으로 보스토치니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과 푸틴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610km 떨어진 콤스몰스크 나무르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함께 둘러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일정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보스토치니에서 콤스몰스크 나무레로 푸틴 전용기로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관련 물자를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 그 어떤 경우라도 추가 제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과연 김정은과 푸틴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거래를 할지 우리 당국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 추적해야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지금 러시아에 갔죠. 그래서 하산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우스리스크에서 이제 또 러시아 스타일의 철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러시아 기관사가 이 차를 인수를 해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 동선이 이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해룽장성, 흑룡강성이죠. 여기를 쑥 돌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무려 1,500km. 야, 1,500km를 고속열차도 아니고 이런 그 저속열차를 타고 간다면 정말 허리 안 아플까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단하냐? 살려고 정말 노력하구나. 그리고 비행기도 한 대 없는 주제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그래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겠죠. 여기는 인공위성을 주로 발사하는 우주기지입니다. 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깊게 밑으로 원형의 반원형의 이런 공간을 파서 이 불꽃이
이 로켓이 솟아오를 때 그 불꽃이 밑으로 가서 완전히 그냥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게끔 만들고 다시 반사가 되어서 로켓을 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막아놨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도 좀 참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걸 보러 가는데 그럼 여기 왜 가냐? 인공위성 관련한 기술 좀 달라 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 지금 자꾸 실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좀 달라 라는 그런 트레이드를 하러 이 버스터친이 우주기지에 간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 후에 또 어디 가느냐? 여기 갑니다.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가요. 이게 이제 버스터친이 우주기지에서 직선 거리로는 600km 그리고 차로 도로 길이로는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김정은 똑같이 뭐 여기서 정상회담하고 푸틴은 비행기 타고 너 좀 이따 와 나중에 와 나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가고 김정은이 다시 열차 타고 하고 이거 안 하겠죠. 그래서 열차는 따로 움직이고 푸틴의 비행기를 타고 김정은이는 같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볼 텐데 여기에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수호이 30SM 그리고 수호이 35, 수호이 57 뭐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현장을 본다라는 겁니다. 과거 2011년에 김정일이가 비공식적으로 이 수호이 생산 공장을 방문했었고 여기에서 수호이 35 좀 달라 라고 했고 만약에 안 준다면 돈 주고도 살게 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안 팔았죠. 또 주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김정은이가 수호이 35 또는 수호이 30을 살지 아니면 지금 자기네들이 포탄을 줘야 되니까 또 RPG-7 불새 대전차 미사일, 화승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 대량 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러시아가 제일 필요한 게 또 그거니까. 그리고 170mm 주체포 서울 불바다 한다던 그 장사등포죠. 그 지금 이제 북한은 포가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 그 주체포는 이제 어제 후순위가 됐죠. 그 주체포를 또 줄 수 있죠. 왜냐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대화력전에서 이 우크라이나 포병은 주로 30에서 40km 사거리를 날리는데 러시아 포병은 13에서 16km밖에 못 날리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력전에서 쏘면 걸려서 얻어맞고 러시아 포병은 깨지고 우크라이나 포병을 타격하지는 못하고 사거리가 안 되니까 정확도를 따라서 그래서 정확도는 전혀 담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거리는 되는 주체포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만났을 때는 김정은이가 을이었죠. 푸틴이 갑이었죠. 지금은 김정은이가 살짝 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수호이 35 좀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미그 29 가지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미그 29를 잘 안 써요. 240대를 지금 그 공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70대만 실전 배치해놓고 나머지 170대는 그냥 치장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쓰는 거 미그 29 그걸 우리 달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공장을 가지고 왜 수호이 공장을 가나? 미국 공장은 모스크바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러 모스크바 인근까지 거의 뭐 지구를 반 바퀴 돌아야 되는데 갈 수 없죠. 차라리 거기는 미국을 갖고 와 해서 여기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딜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을 따라간 그 면면을 보면 리병철 원수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김정은이니까 실제 김정은 빼면 이제 최고 업무를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박정천 당 군정 지도부장 장군들을 전부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원수들이니까 그 밑에 박태성 당 비서가 미사일 제조, 전략무기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번 이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여러 가지 위성 관련한 로켓 관련한 담불리 관련한 이런 기술을 요구할 수 있고 김명식 해군 사령관이 가요. 뭐 자기들이 전략 잠수함이라고 보여줬는데 무슨 뭐 50년대 로미오 잠수함 잘라서 이어 붙여놓고 프랑켄슈타인 잠수함 보여주고 뭐 그런 거 다 들켜버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잠수함 좀 달라. 그리고 SLBM 기술 좀 더 확실하게 달라라는 요구를 하러 김명식 해군 사령관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이 갔는데 탄약, 무기 뭐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내가 뭐
챙겨줄 테니까 지금 해군사령관하고 저기 전략사령관 요구하는 대로 잘 좀 챙겨주시오 하는 자기들의 인벤토리에 우리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거래할 수 있어 라는 거 하러 조춘영이가 따라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강하게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9월 12일 개막하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DSEI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A2 자주포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100여 평에 달하는 실내 부스에서 K9A2와 K10 패키지가 공개돼 신형 자주포 도입을 앞두고 있는 영국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는 소식입니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 DSEI 2023에 참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K9의 최신 개량형 K9A2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9A2는 기존 K9 자주포를 완전히 재설계한 모델로 탄약 적재 방식과 자동 장전 장치, 장약을 교체해 사실상 완전 자동화된 무인 포탑을 채택한 최신 모델로 기존 5명이었던 승무원이 3명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탑이 상당히 대형화되었고 장전 및 격발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교체돼 긴 사거리를 발휘하는 고장약 사격 임무에서도 분당 9발이라는 엄청난 연사 속도와 최대 54km의 사거리를 구해냈습니다. K9A2는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여한 스웨덴의 아처, 프랑스의 세자르, 독일의 RCH-155 가운데 유일한 궤도형 자주포입니다. 경쟁 모델인 아처는 지속 사격 능력이 떨어지고 세자르는 생존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신 모델인 RCH-155는 가격이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여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K9A2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9A2가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가 될 경우 나토 유럽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모두 K9이 도배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부디 이번 DSEI를 계기로 K9이 나토 표준 자주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K9A2 이게 현재 영국에서 시험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실물 기체가 하나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내로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내 부수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실물입니다. 실물. 그럼 폴란드는 왜 안 갖고 왔냐? 폴란드에는 없었고 영국에 한 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 K9A2는 기존 K9 또는 K9A1과는 완전히 달라요. K9A1은 5명이 운영을 하죠. 그래서 조종수, 포반장, 그리고 이제 포수, 그리고 장전수들이 2명이 있습니다. 포탄 장전하고 장약 장전하고 뭐 이런 이제 보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 자동을 해서 그냥 3명만 있으면 돼요. 조종수, 포반장, 포수. 그래서 모든 것을 스위치로 다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 기관총도 없습니다. 아마 영국이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무인 기관총 이걸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위에다 탑재를 하면 되죠. 자, 이겁니다. 현재 영국에서 야지 기동 시범 중인 K9A2 자주포인데 딱 봐도 뭐 조금 지금 우리 K9하고 좀 다르죠. 여기 포탑 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런 또 판을 또 올려놨어요. 아마 여기 이 판에 RCH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하는 그 기관총을 장착을 하겠죠. 그리고 각종 뭐 어떤 센서가 있으면 센서를 장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K9A2는 그 사거리가 54km 그리고 분당 사격 속도가 K9A1의 분당 6발에서 이건 분당 9발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그런 가공할 능력 그리고 아주 자동화된 그런 장치 그러다 보니까 3명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요즘 뭐 현대사회가 군인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의 숫자를 확 줄여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 이제 국내에서 사격 실제 사격 훈련 무인 포탑 사격하는 거 사진인데요. 경쟁자가 스웨덴 아처인데 이 스웨덴 아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K9A1에 비해서는 발사 속도가 아주 빨랐는데
뭐 K9A2하고는 비슷해요. 그리고는 지속 사격력이 떨어져요. 왜냐? 내부에 탄약을 21발밖에 적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세게 쏘고 나면 그 다음은 포탄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수동으로 적재를 해야 되죠. 우리 K9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장갑차가 와서 딱 넣어주는데 그런 생존성이 취약함, 즉 고강도 분쟁에서는 안 어울린다. 저강도 분쟁에서 영국이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때려도 우리 이 포진지 끄떡없는 이런 데 가서나 쓸 수 있는 거지. 진짜 고강도 분쟁에서는 이런 거 외에는 어렵다. 그리고 세자르 자주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완전히 지금 완파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등 생존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 생존성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 전체가 다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슷하죠. 그러니 뭐 프랑스는 상대가 안 되고 문제는 이제 독일의 RCH-155인데 이거는 뭐 가격이 예상이 안 돼요. 독일이 밝히고 있는 대로라면 성능은 뭐 사실은 최강입니다. 왜? 달리면서도 사격할 수 있으니까. 아니, 달리면서 어떻게 곡사 사격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래도 달리면서 사격을 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성능이 좋은데 문제는 이 차체가 복서 차량용 장갑차인데 이 복서 장갑차가 120억이 넘죠. 장갑차가 그 차체를 활용했고 그리고 이 포탑은 PZH-2000 이걸 더 안 그래도 비싸죠 그걸 더 개량했으니까 이 비싼 걸 두 개를 합체를 했으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가격이 아마 이 K9A2의 2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K9이 가장 경쟁력 있다. 그리고 생존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만약에 선정되면 우리 K9 개발할 때 영국의 AS90 자주포를 참조했다라고 하는데 영국은 자기네들 AS90은 포기하고 우리 K9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유럽 나토의 가장 서쪽의 영국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등등 이런 동서가 전부 우리 K9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멋진 장면을 연출하게 되겠다. 대결내대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는 9월 15일 인천 앞바다에 전개될 예정인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의 일부가 한국에 조기 전개되었습니다. 아메리카는 오키나와에서 해병대 병력을 싣고 있는데 완편 전력으로 서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태평양 전진 배치 강습 상륙함으로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원정 타격 전단을 구성하는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전력이 9월 12일 경기도 수원 제10 전투비행단 기지에 전개되었습니다. 이날 수원 상공에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공군 전투기들의 훈련 비행이 식별되었는데요. 행사에는 우리 공군의 F4와 F5, F16과 F15 등의 주력 전투기들이 총출동했고 미군 전력도 참여했습니다. 수원기지 상공에서 포착된 미군기는 미국 본토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6 전투비행단 소속의 F-35A 전투기와 일본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배치된 제242 해병 전투공격비행대 소속의 F-35B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 공군 F-35A는 전술개발 및 훈련 목적으로 청주기지에 배치된 기체로 추정되고 미 해병대 F-35B는 아메리카 전단 전개에 앞서 사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전투기가 탑재될 아메리카함은 9월 10일 사세보를 출항해 9월 11일 오키나와 화이트비치에 기항해 병력과 장비를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9월 15일에 맞추어 인천 앞바다에 들어올 아메리카 전단이 단순 행사 참가 전력이 아닌 해병 원정대 전력이 고스란히 실린 완편 상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샌안토니오급 상륙함과 이지스 구축함도 전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군 완편 원정 타격 전단은 항모 타격 전단에 준하는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가진 전력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시그널에 화끈한 무력 시위로 화답할 모양입니다. 네, 저희 취재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F-35 전투기죠. 이 F-35 전투기는 해병대 소속의 F-35B입니다. 일본 그 혼슈 남쪽의 이와쿠니 기지에서 날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 남쪽에서 계속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자, 이렇게 F-35 또 있습니다. 자, 이건 미 본토에서 날아온 미 공군의 F-35A 전투기예요. 그 뒤에 4대의 전투기가 멋지게 보이는데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죠.
뭐 이런 전투기 F5, F4, 뭐 F16 등등 아주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뭐하러 오냐? 인천 상륙작전 그 기념행사에 상륙작전 재연행사하러 온다라는 건데 이 정도로 많은 전투기들이 한미연합 전투기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번 인천 상륙작전 재연행사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죠. 야, 이럴 것 같으면 그 제가 해군에서 그 초청을 받았는데 갈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정말 역대급 규모의 행사로 열린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월 11일 화이트비치에서 촬영된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기중기들 뭐 계속 뭐 몇 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함에 화물을 적재를 하고 있고 병력을 탑승시키고 있어요. 그 뒤에 이지스 구축함 보입니다. 아마 이 아메리카함을 호위하는 호위함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풀 패키지로 딱 구성된 원정 타격전단이 서해로 진입해서 인천 상륙작전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중국은 바로 코앞에서도 못하고 빠져나가서 이들이 서해 치면 우리는 괌친다. 이래서 필리핀의 쪽으로 어마어마한 전력 20여 척의 전투함 전력이 나갔어요. 이건 뭐 거의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함대 전력, 6.25 전쟁 이후에 최대 함대 전력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되는 전력인데 이걸 이제 괌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니들은 우리 앞마당 들어와, 나는 니들 앞마당 들어갈게. 이런 그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인천 상륙작전 재연행사를 그럼 왜 이렇게 크게 하냐? 지금 이 보훈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 상륙작전 재연행사를 국제적으로 키우자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재연행사 기념행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참가국들의 정상회담을 또 거기에서 또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전력 제공국들이 있죠. 6.25 전쟁 전체 전력 제공국이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 했던 전력 제공국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등등 8개국 되는데 그 8개국의 정상회담을 2025년에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제적으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이 브랜드 거의 뭐 세계적으로 마지막 대규모 상륙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외교 무대를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뭐 일부 아주 나쁜 자들은 메가드 장군 동상을 뭐 철거한다라는 퍼포먼스까지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하고 그런 자들은 정말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무슨 일인지 아시죠? 최근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 인천 상륙작전 재연행사가 다시금 열리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국방을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거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울러 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